우리 아까 음. 그 모델하우스 지나오면서 봤잖아. 근데 거기 분양가 5억 넘는다 그랬지 않았어? 그렇지. 진짜 비싸다, 그지? 저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원주에 5억이 넘는 신축 아파트라니. 너무 깜짝 놀라서. 근데 이제 마음이 약간 초조해지시려나? 초조해질 것 같아, 일반 사람들은. 막 3억대도 이랬었는데 갑자기 5억이야 이제. 이제 더 이상 안 내려오나 보다. 분양가가 좀 올라가기만 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 나 같아도 뭐야 나 지금 이제 집 사야 돼? 뭐 이럴 것 같은 거야. 막 초조해서 발등에 불 떨어져가지고. 어때요? 나 지금 상승장이 무분양인데. 아닌데도 그런 나 느낌을 받아? 약간 그러지 않을까? 왜냐면은 분양가가 지금 하락장인데 분양가 나오는 것마다 계속 갱신이야. 더 높아져. 신기록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분양이 낮지만 분양가를 보고 이제 생각을 할 것 같아. 근데 내가 지금 집을 사야 되나? 부모님 생각은? 모르겠어. 5억? 5억인데 사야 돼? 나는 못 살 것 같은데? 안 살 것 같은데? 그래, 아직은? 내 생각을 듣고 싶다.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사야 될까요? 여러분, 썸네일처럼 살 준비를 하세요. 준비? 사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요? 그 밀물과 썰물의 타임을 잘 맞춰서 집을 좋은 시점에 살려면 그치. 3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3가지. 첫 번째, 용기입니다. 용기. 연기? 그치. 공포에 사야 되잖아요. 공포에. 용기, 멘탈, 마인드 정립.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엄청 중요한 겁니다. 돈만큼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돈입니다. 돈 준비돼 있어야지. 돈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여러분? 은행에서 준비하죠. 그런 것도 있지. 근데 이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돈을 실거주 밑에 특히 전세 보증금을 많이 깔고 앉아 있고 이러면 돈을 융통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 하락장이 왔고 이제 상승 가는데 나 아직 전세가 막 6개월, 8개월 남았어. 그리고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구해줘야지 돈을 줄 수 있대. 그건 그 집을 팔아야 줄 수 있대. 그러면 이제 골치가 좀 아프지. 그러면 싸우기만 해도 맞아. 어찌됐든 뾰족한 수가 안 생기잖아. 그러면 돈이 융통이 안 된다. 그래서 돈을 융통할 수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공부해야지 뭐. 공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엄청 끈기 있는 추적. 상승장부터 하락장이 진행되고 하락장이 다시 상승으로 전환하는 이 모든 시점에서 매일, 매주, 매달을 추적을 하고 있고 그 흐름의 변화를 민감하게 캐치할 수 있으려면 상하락과 상관없이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치. 근데 보통은 요 3가지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살 거냐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그인이 대답부터 해야 되잖아. 보통은 근데 이제 내가 이제 막 느끼는 거지. 그냥 사야 되나? 다 뇌동으로 이제 사야 될 것 같아. 마음이. 주변에서 보니까 안 되겠다. 사야겠다. 약간 이렇게 결정을 많이 하잖아. 대부분이 그렇게 결정할 거야 아마. 95%. 투자자가 아니면 아마 다 이렇게 결정을 하겠지. 자, 여러분, 만약에 지금 분양권은 엄청 뛰어 있는데 그보다 더 입지 좋은 핵심 입지에 권령은 조금 늙었죠. 한 8년 9년 차 되는 아파트들 1억 이상 쌉니다. 그러면은 뭘 사야 될까요? 1억 이상 지금 산다 그러면은 1억 이상 싼 거. 그러겠죠. 가격이 호재입니다, 여러분. 가격이. 물론 금리도 있고 정부 규제도 있고 대출 규제도 있을 거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주변 역경이 있겠지만 그 최종 결과의 합치본이 어디로 가죠? 향하죠? 가격으로 향합니다. 가격이 신축 분양가 대비 훨씬 싸고 입지도 좋다는 거야. 권령을 포함해서 계산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뭘 사? 싼 걸 사야 되는 거야, 결론은. 그러면 분양가가 이렇게 높아지는데 저거 덥석 물었다가는 그 분양이 여러분 준공이 끝나고 나서 입주 가능 시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손바뀜이 안 일어나서 건설사, 나, 시행사가 못 팔고 있어. 그러면 은행, 금융사, 뭐 신탁사 이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PF 대출을 해줬는데 집을 팔지를 못해갖고 분양을 못해서 나한테 갚을 길이 소원하네. 그러면 아파트가 더 늙기 전에 어떻게 할까요? 처분합니다. 처분합니다. 공개 매각 절차 공매로 신탁 공매라 그럽니다. 그거를 특히 대구 같은데 보십시오. 기사 한번 서두에 기사 띄워드렸죠. 엄청나게 공매를 한 1회차 6차례 30%씩 저감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신탁사나 은행들이 즉 금융기관이 할인 분양하는 거는 공매입니다. 공개 매각 절차. 공매로 넘어가기 전에 시행사나 시공사가 자기 물건을 싼 값에 분양가 대비 할인하는 거는 뭐라 그러죠? 할인 분양.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같은 겁니다. 분양가가 과했기 때문에 입주할 때까지 입주 전 미분양이 준공 후 미분양으로 넘어갈 때까지도 그게 안 팔렸다 하면 누가 됐든 할인의 주체가 누가 됐든 할인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할인 분양이냐 공개 매각이냐의 차이지 결론은 시간이 지나고 사이클이 아직도 썰물인데도 분양가가 높다 하면 시장에 작용이 일어납니다. 기회가 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살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사라는 게 아니라. 근데 뭐 그럴 수도 있겠네. 이제 추세를 막 연구를 하다 보니까 미분양이 그 몇 채 남아있는지도 보이잖아. 그러면 이 단지에 100세대가 미분양이었어. 근데 일주일 후에 또 관찰해보니까 갑자기 훅 줄었어. 그럼 이제 그때는 사도 되는 거야? 자, 이런 것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시공사에서는 시공사 입장으로 내 단지에 미분양이 몇 건이라는 걸 확실하게 공개할 의무가 없어. 시공사의 선택이야. 그래서 미분양 자료 수치들을 크게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자체에다가 총 몇 세대 정도는 이렇게 우리 현장에서 미분양이다 정도는 밝혀도 이게 타입별로 뭐 평수별로 여기는 몇 개 미분양 이런 거를 세부 내역을 공개를 안 합니다, 요새 추세. 그러면은 장사가 더 한대. 그러면 지금이 동이틀 새벽 바로 그 직전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지? 자, 차트를 하나 띄워드릴까요? 봐야겠네. 일단 정확한 거는 감이 아닙니다, 여러분. 데이터 기반인데 데이터는 항상 후행한다 라고 믿고 계시겠지만 현장과 동행하거나 인수의 조정으로 현장과 선행하게도 데이터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 부동산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대중적인 지표들이 아니라 그냥 제가 운영하고 있는 지표 몇 가지를 한 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죠. 자, 보시면 가장 최측근에서 가격을 결정짓는 요인들을 따로 제가 추적을 해서 만든 지표들이거든요. 그 대표적인 요인들로는 매수세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지표들은 매수세 저감 혹은 증가를 계량화해서 지표화해서 도표화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21년도 꼭지 이후로 지금 22, 23 그리고 24년까지 횟수로 3년서 동안 매수세가 저감이 되는데 저감되는 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게 보이시죠? 떨어지는 속도가요. 그래서 이거를 이동평균화해서 각 이동평균화한 선들, 민감한 선, 보통선, 둔감한 선 이런 선들의 이격을 연구하는 겁니다. 이격이 넓다 하면 무슨 뜻일까요? 폭락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격이 줄어들고 있다 하면 무슨 뜻일까요? 때가 되었다 이런 뜻인가? 가격은 하락하고 있는데 폭락의 기울기가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그러면 이격이 음수에서 양수로 전환되고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다 하면 그러면 하락이 멈췄다는 뜻입니다. 슬슬 준비해도 되겠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격이 아주 폭락을 하다가 폭락의 기울기가 둔화되면서 바닥 다짐 현상을 비슷한 현상을 나타내면서 이격이 줄어들고 있는 것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럼 이게 첫 번째 골든 크로스가 나고
그때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두 번째 골든크로스가 났어. 그럼 거의 이거는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나? 그렇죠. 정확합니다. 첫 번째 골든크로스가 일어나면 빨리 시장에 진입할 수는 있지만 다시 데드크로스가 되고 다시 데드캣 바운스가 돼서 다시 하락이 이어질 수도 있지만 부동산은 그런 오시그널이 현저히 작습니다. 철저히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 그리고 등기를 쳐야 되는 문제, 그리고 자본을 끌어와서 은행이랑 저당을 잡아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손가락 컨트롤이 불가능하잖아요. 주식처럼. 그러니 그 오시그널이 훨씬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근데 말씀처럼 두 번째, 세 번째 골든크로스가 일어나고 마이너스 구간에 있다가 아예 수면 위로 플러스 구간으로 전환하면 공식적으로 상승 시그널이 시작되었구나 라고 판단하셔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표를 추적하면 첫 번째 골든크로스에서 매수를 검토하고 남들보다 매수세가 들끓어서 추격 매수가 일어나기 전에 고요한 새벽에 동틀 새벽녘에 이미 미리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저럴 수도 있겠다. 집주인들이 안 팔려서만 안달이 나 있을 상태니까 가격 내고도 쉽습니다. 조금 쉽겠다. 부동산에 가시면 엄청나게 환대도 받으실 겁니다. 그러게. 상승장에 추격 매수를 하려고 그러면 줄 서서 기다리고 있은 듯 없는 듯 취급을 하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식이 들어가시면. 이런 차트를 보시면서 현장과 차트가 어떻게 서로 호흡을 하는지, 현장과 차트를 동시에 체크 크로싱 하면서 상승기이든 하락기 중반이든 하락기 말이든 구분 없이 계속 꾸준한 추적 관찰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게. 그래서 최선을 일어나는 동투는 새벽녘인데 내가 전세가 1년 반이 남았네.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돈도 있고 차트 분석도 하고 지표 분석, 현장 분석도 다 했는데 용기가 안 나네. 지금이 맞나 막 이런 거. 또 공포에 사로잡혀서 더 떨어질까봐 추가 하락의 위험 때문에 선뜻 행동을 사인을 못하네. 그러니까 세 박자가 동시에 골고루 갖춰줘야만 하는데 지금은 적어도 돈을 준비하는 문제랑 마인드 정립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요인은 개인단에 있지만 이런 식으로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3자에게 설명할 수 있는 세 번째 사이클 추적하고 지금이 객관적인 지표상 몇 시쯤 해당되느냐는 누구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지표를 보고 나서도 행동하느냐 여부, 내 전세를 만기가 덜 됐는데도 불구하고 빼달라 그래가지고 움직이냐 여부는 철저히 보는 사람들에게 귀속되는 거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뭐 분양가 고분양가로 이제는 더 이상 집을 싸게 안 짓기 때문에 이제 빨리 사야 돼 라면서 지표 없이 데이터적 관점에 접근 없이 그냥 마음이 마치 강해서. 마음이 막 급해가지고 상승장에 추격 매수하는 것처럼 지각비 내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락장에도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조금 내 포지션 여부를 떠나서 시장을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지표의 선행 연구 분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동산도 주식화처럼 되어가지고 유동성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유튜브나 각종 매체에서 정보 공유가 빨리 일어나니까 심리가 동하거든 옛날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이 플럭추에이션이 엄청 심해져요. 마치 주식화된 어떤 금융자산처럼 움직이는, 물론 주식보다는 변동성이 훨씬 덜하고 오시그널도 덜하지. 하지만 더더욱이나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뭐 반대로 상승하고 가면 양도세 주는 거 한번 맞아보면 차익이 3억 났는데 나라에다 2억 갖다 줘야 돼. 그렇잖아요. 게다가 대출 규제도 엄청 심해졌죠, 여러분. DSR이란 거 보잖아요. 옛날에는 LTV, 그죠? 주택담보대출 담보의 가치만으로도 70% 60% 내줬지. 내 월급이 얼마든 간에. 그게 맞는 거 아니야 근데? 뭐 그게 부실화 되더라도 경매 넘어가서 그러니까 이제 다 80% 갚을 수 90%에 낙찰이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급등과 급락을 만드니까 이제 규제 차원에서 매수세를 저감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파란 민주당에서 부동산 20년, 21년 상승기 때 가져갔던 것들이 아직도 안 풀어주고 다주택 규제가 여전히 있잖아요. 어쨌든 이런저런 대외적인 요인들을 봤을 때 부동산도 주식처럼
변동성이 심해지고 사이클의 진폭 기간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뭐 십몇 년 오르고 십몇 년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 지방 부동산은 3년에서 5년 사이클로 아주 짧아졌어요. 비과세가 2년인데 일반 과세가 2년인데 그러니 이런 지표 추적을 하는 게 행위들이 엄청 중요해졌고 채수가 많으면 안 됩니다. 양도세 중과를 엄청 두드려 맞고 보유세 부담이 엄청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퐁당퐁당 내지는 일반 과세로 세율을 낮추면서 효율을 높이는 투자를 하려면 반드시 지표의 선행 분석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더 이상 내동 쫄려 급해 자기야 우리 집 사는 거 어때? 이 분양가 5억 넘어갔대. 그래야 되나? 어떻게 쟤네도 샀대? 이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방식은 상하락의 사이클을 안 타고 한 10년, 20년 보유하면 되지. 어차피 올라가는 게 저점 고점이 높아지면서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그것도 싸게 사면 좋지 뭐든지. 인구와 세대가 안정적으로 증가했을 때나 그런 투자 방식이었다는 거지. 이젠 여러분 애를 안 낳잖아. 그러니 수요가 한정적인 거고 수요가 들어가는 게 선별적으로 나뉜다는 거지. 같은 도시 안에서도 어떤 동네 안에서도 어떤 브랜드 입지에 이렇게 선별적으로 가서 분화가 많이 된다는 거예요. 오르는 집값만 올라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부동산 사이클 추적이 엄청 중요해진다. 이제는 어떤 선택도 옛날에는 묻어놓고 봐야지 라는 게 안 통한다는 겁니다. 부동산이. 그래서 저 같으면 여러분 5억 넘는 인구 30만 강원도 도시에서 그런 집 안 산다 안 사. 뭘 가격보다는 그 사이클 밀물의 정도가 어느 시점인지 새벽 몇 시인지 이런 것들을 지표를 꾸준히 추적하면서 진성시거들이 나왔을 때 그때 남들이 아직 깨닫지 못했을 때 밀물이 밀려올 거란 거를 썰물이 극한에 달했을 때 느꼈을 때 지표를 눈으로 확인하고 현장을 내 귀로 체감하면서 들어간다. 채수를 줄인 채 말이죠. 실거주 한 채만으로도 이런 방식의 개량화된 투자를 하시면 뭐 돈을 많이 버신다는 거지. 물가 상승률은 당연히 해지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작은 울림이나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것 때문에 부족하지만 아직도 퇴직을 하면서 이렇게 좋은 하늘을 보면서 평일 이 시간에 시간의 자유를 누리고 있을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영상을 좀 자세히 보시면서 지표 부분을 보시면서 다른 나라 내 지역도 궁금한데 이러면은 뭐 이제 복무님한테 요청할 수도 있는 거고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조금 객관적인 지표로 내동 매물을 줄이시고 그렇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도움 되셨나요? 자,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간을 사고 시간을 살아야 되는 봉구 없이 사는 남자의 복무남 부모님이었습니다.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